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YGN 컴퍼니 대표 김원표라고 하고요. 오늘 설문 작성에 관련된 데이터인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희소식이라 하면 저희가 지금 데이터인의 그 설문 작성 기능을 그러니까 6월 초부터 다 무료로 배포를 할 거예요. 회원가입만 하시면 평생 동안 어떤 조사를 하시든 간에 계속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 수집받고 기본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다 무료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게 어느 정도 좀 하는지 알아두시고 실제 조사를 하거나 그럴 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약간의 제약은 좀 있기는 해요. 유료 회원하고의 약간 차별점을 위해서 표본 수를 500명까지만 이제 한 번 조사할 때 500명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좀 통계 분석에 대한 뒷부분은 약간 이제 막아놓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좀 많이 이제 설문에 대한 분석들을 다 오픈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의 핵심은 데이터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설문지를 좀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실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분석들을 좀 이제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만들어 볼 그런 설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품 브랜드 조사, 인식 조사, 소비자 인식 조사라고 하는 요 자료이고, 요게 이 자료가 지금 축을 풀었던 그 폴더에 보시면 이 명품 브랜드 조사 설문지라고 자 이렇게 한글 파일로 이제 되어 있을 겁니다. 과정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 문구를 일일이 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카피 복사를 좀 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거를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조사 대상을 29세에서 59세까지 400명으로 제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의 비율, 연령대의 비율을 각각 40명씩 이렇게 제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이제 우리는 조사에서는 이제 표본 할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응답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정교한 조사에서는 모집단의 비율에 맞게끔 조사에 대한 표본을 이제 제약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인에서는 이제 이런 표본에 대한 그 할당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성별, 그 다음에 출생연도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응답과 그 다음에 출생연도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100세까지,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은 이제 1918년 이후부터 2017년 이전까지 태어난 사람들만 이게 출생연도에 이제 응답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상식적이거나 아니면 잘못 응답된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또 응답자 중에서 이제 29세에서 59세까지가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보기에 19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은 연령대로 물어보긴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면 조사에서 탈락되는 그런 설정들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명품에 대한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다중응답으로 만들고 이 보기가 지금 9개인데 보통 이제 보기가 좀 많을 경우에는 실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보기에 사람들이 많이 응답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최근 경향 혹은 최근 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레센트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보기가 많을 경우에는 최근에 온라인이나 웹, 모바일 이런 데에서는 설문에 보기를 막 섞어요. 무작위로. 보일 때마다. 그런 기능들도 자, 여기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제로 보기에는 뭐 선호하는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고, 위에 있는 9개의 명품 브랜드가 그대로 나와 있고 가장 구매하고 싶은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 다음에 역시 9개의 브랜드가 가장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설문을 만들 때에도 이렇게 9개의 보기로 만들지만 여기서 만약에 알고 있는 게 루이비통, 샤넬, 버버리 3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3개만 보여져요. 이 3개만. 이게 문항 연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선호하는 건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루이비통이랑 샤넬이다. 그러면은 다음에서는 루이비통하고 샤넬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일반적인 뭐
요즘 이제 N사나 G사에서 이제 서베이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제공을 잘 안 하고 좀 전문적인 그런 리서치 회사에서 설문을 할 때 문항끼리의 연동 관계를 좀 이렇게 반영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 Q3의 보기를 가장 구매하고 싶다고 하는 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만약에 루이비통이라고 응답을 하면 여기서 Q3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루이비통이 자동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 이제 문항들을 우리가 쭉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구매 시 중요한 정도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 그 다음에 구매 시 중요한 합계 100% 되기 위한 자, 총합이 100이 되도록 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총합 척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총합 척도법에 대한 척도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1순위,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브랜드를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순위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문항 연동이 되도록 앞에서 응답한 것만. 그리고 명품 브랜드를 하나 보여준 다음에 각각의 디자인 이미지가 뭐 전통적이냐, 현대적이냐, 이렇게 이제 양쪽에 형용사나 이제 명사나 이런 것들을 두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느 쪽이 더 가깝다라고 이제 하는 거. 이런 척도를 어떤 척도라고 하죠? 앞에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커트 척도고, 그죠? 이렇게 쌍대로 물어보는 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의미분화 척도라고 그러죠. 의미, 형용사적 의미를 이제 양분화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보여주는 거. 그리고 디자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로 되어 있는 그런 보기도 이제 한번 올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냥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건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가로가 쭉 있고 세로가 전통적이다 귀족적이다 쭉 있고, 근데 이제 표를 약간 더 정교하게 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부정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이제 표로 한층 더 만들어서 이제 가격과 품질 요인은 품질 요인이라고 하고, 직원 응대와 AS는 서비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광고는 뭐 이 두 개로 이렇게 이제 한번 묶어보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자랑 같지만 실제 자랑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조사를 다양한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금방 봤던 것처럼 여기서 응답하면 저기서 안 보여주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다가 거의 그런 기능들의 거의 95%가 반영이 되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100% 확답하긴 그러지만 국내에 있는 솔루션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은 기능들이나 제일 유연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문구를 하나하나씩 치면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